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드레먼드 그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런저런 컨텐츠를 좀 모색하다가 얼마 전에 있었던 골든스테이트 올랜도 경기를 제가 쿠팡플레이에서 중계를 했는데 디그린이 없었던 후반에 참 워리어스의 경기가 볼맛이 나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컨텐츠를 한번 기획해봤습니다. 자, 12월 23일 올랜도 매직과 경기 도중에 디그린이 스티브 커 감독과 격렬하게 언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후반전은 거의 벤치 행위였고요. 워리어스는 드레먼드 그린 없이도 120대 97 23점 차 대승을 따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런 경기력이었죠. 디그린이 없었지만 팀 수비는 좋았고 페이스는 더 빨랐고 또 디그린이 있을 때에도 디그린이 원하는 그런 세트 플레이보다는 템포를 조절하는 농구보다는 굉장히 빠른 얼리 오펜스 픽앤롤을 가져갔습니다. 자, 다시 그 경기로 돌아가서 사건 발생은 3쿼터 초반이었습니다. 디그린 실책 직후에 스티브 커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했고요. 스티브 커 감독이 앉아있고 드레먼드 그린과 맞붙어서 다시 이 드레먼드 그린과 스티브 커 감독이 맞붙어서 앉아있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고성이 오가는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중간에 모제스 무디가 말려야 할 정도였는데 그린의 이탈, 그린은 커 감독과 언쟁한 이후에 스스로 판단해서 화를 삭히기 위해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경기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린이 빠진 이후에 워리어스의 템포, 에너지가 도리어 상승하면서 대승을 따냈고요. 경기 이후에 그린과 커 감독의 인터뷰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디그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농구 관련해서 스티브 커 감독과 다툰 것이다. 농구는 감정적인 종목이고 종종 인간은 생각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편해지곤 하는데 오늘 같은 일이 또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스티브 커 감독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린은 다시 뛸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그가 필요하다. 드레먼드 그린은 챔피언이고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다. 오늘 일은 유감이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디그린 없는 워리어스 어땠을까요? 저는 에너지가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는 소통 또 지시로서 이 드레먼드 그린이 동료들의 수비 로테이션과 위치 선정을 돕는 그런 수비 사령관이기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었고요. 기복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책은 더 많아졌고 활동량은 현저히 줄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워리어스는 영건들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에너지, 사이즈, 운동 능력 없이는 우승하기 힘들죠. 근데 지금의 워리어스는 그 어느 하나 강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드레먼드 그린이 벤치에 있을 때에는 그 자리를 주로 젊고 활동량 많은 선수로 채우고 있죠. 자연스럽게 공수 전환 속도가 높아지고 에너지도 상승합니다. 올랜도 매직과의 경기 전까지 골든스테이트의 페이스는 리그 18위. 살짝 쿵 느린 편이었는데 이날은 아니었죠. 120점이 야투의 호조, 폭발적인 3점으로 나온 게 아니라 경기 속도의 증대로 120점을 찍은 겁니다. 자, 그리고 디그린 없는 워리어스 분명히 빠르고 다양해질 공격 패턴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전통적인 2대2 플레이어죠. 디그린은. 자, 그러면서 스테픈 커리의 오프더블 움직임을 활용하는 핸드오프나 DHO 혹은 스플릿 액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왜냐? 드레먼드 그린은 기술이 없고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나치게 낮은 이 워리어스의 픽앤롤 형태의 2대2 플레이 빈도는 팬들 입장에서도 답답합니다. 스티브 커 감독도 낡은 모션 오펜스를 고집하는 면도 있지만 이 드레먼드 그린이 있을 때에는 액티브한 무언가 동적인 그런 에너지의 농구를 펼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디그린이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하죠. 모션 오펜스는 템포를 늦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계처럼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속품들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템포를 늦추는 모션 오펜스 대신에 여러 선수들이 빠르게 공격을 하고 또 여러 선수들이 다양하게 볼 핸들러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공격 전개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죠. 지난 올랜도전에서 포젬스키, 모제스 무디 이런 선수들이 펄펄 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린의 부재는 분명히 수비 조직력 약화라는 단점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더 역동적이고 빠른 템포의 공격 전개가 가능하고요. 영건들이 또 다양한 형태의 2대2 플레이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드레먼드 그린이 영건들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진 않지만 공격력 자체가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드레먼드 그린이 플로우에 있을 때에는 또 공격이 도리어 빡빡해지고 그리고 스테픈 커리에게 쏠리는 부담이 커지는 감도 분명히 있죠. 자, 제가 드레먼드 그린의 에너지를 계속 낮다 또 스피드가 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그런 편이긴 했습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내 선수 페이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상위 5명, 1위가 스테픈 커리입니다. 104.7, 2위가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 뛸 수 있는 빅맨이죠. 103.8, 3위가 GP2, 여전히 빠르고 달리는 농구에 능합니다. 103.7, 4위가 의외로 버디 힐드, 103.3, 5위가 모제스 무디였어요. 102.9, 그리고 하위 5명, 가장 느린 순인데 패 스펜서가 뛸 때 가장 느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 산토스, 퀸튼 포스트, 디앤서니 멜튼, 그리고 의외로 조나단 쿠민가. 요 5명이 골든스테이트 내에서 페이스가 제일 느린 5명입니다. 중간 5명을 살펴보면 6위가 알 호포드, 그러니까 무디 다음으로 개인 페이스가 빨랐던 편이고요. 7위가 윌 리차드, 그리고 8위가 디그린이니까 뭐 중간 정도긴 하죠. 뭐 미친 듯이 느린 편은 아닙니다만. 9위가 브랜든 포젬스키, 10위가 지미 버틀러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결코 디그린이 있을 때 개인 페이스라든지 팀의 페이스가 빨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그린 때문에 팀이 뭐 거북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빠른 템포의 디그린이 뭐 일조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2526 시즌 샷 클락 야투 지표도 제가 NBA 공식 홈페이지 어드밴스 스탯 란에서 찾아봤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초 단위는 남은 시간 기준이에요. 그래서 22에서 24초면 빨리 던지는 겁니다. 샷클락이 22에서 24초가 남은 거니까 평균 3.1개밖에 던지지 않아요. 이거는 뭐 초얼리 오펜스니까요. 야투 성공률은 44%에 불과했습니다. 18에서 22초 얼리 오펜스죠. 10.7개를 던집니다. 야투 성공률은 50.2%. 자, 그리고 15에서 18초 남았을 때 이것도 비교적 빨리 던지는 편이죠. 세미 얼리 오펜스 정도는 되죠. 13.1개를 던져서 48.2%입니다. 자, 이때부터는 7에서 15초 가장 많이 던지는 구간이에요. 무려 41.7개니까 거의 뭐 50% 정도의 비율입니다. 야투 성공률이 45.8%. 18에서 22초, 15에서 18초보다는 당연히 느리죠. 왜냐하면 세트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4에서 7초 남았을 때, 그러니까 쫓겨서 늦게 던지는 겁니다. 9.4개씩 던져서 3.8개, 40.4%. 쫓겨서 던지니까 당연히 야투 성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샷클락이 거의 만료됐을 때 0에서 4초도 10.1개나 있어요. 이게 오히려 4에서 7초보다 더 많습니다. 거의 18에서 22초와 비슷한 비율이에요. 10.1개의 야투를 매 경기 던지는데 쫓겨서 3.7개밖에 넣지 못합니다. 36.4%. 그러면 해답은 간단하죠. 15에서 18초 정도 던지는 비율을 늘리면 늘릴수록 당연히 워리어스의 야투 효율은 좋아질 거고요. 18에서 22초는 very 얼리 오펜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던지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7에서 15초 구간을 41.7개를 던지는데 이걸 한 37, 8개로 줄이고 15에서 18초 남았을 때의 야투 시도 개수를 좀 더 늘린다면 금상첨화이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디그린에 대한 비중을 저는 줄여야 된다. 영건들을 더 투입시키고 기 산토스나 빅 윙이잖아요. 네, 그리고 모제스 무디, 브랜든 포젬스키,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 폭발적인 운동 능력이나 에너지를 지닌 건 아니지만 이 선수들이 나와서 낡은 모션 오펜스 대신에 참신하진 않지만 워리어스가 잘 쓰지 않는 적극적인 투맨 게임을 많이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워리어스의 특명 디그린을 버려라. 제가 다소 도발적으로 제목을 달아봤는데 트레이드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 브래스겔, 야니스를 위한 트레이드에 그린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워리어스 조직의 핵심이자 영혼이니까 그린보다는 지미 버틀러로 움직이게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시겔의 말에 틀린 건 아닙니다만 뭐 돈치치도 트레이드 되는 마당에 노쇠했고 또 생산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이 디그린이 워리어스 조직의 핵심이자 영혼이라고 해서 안 팔 일은 없습니다. 안 팔려서가 문제지. 자, 그리고 제이크 피셔는 디그린과 조나단 쿠민가, 브랜든 포젬스키를 한 패키지로 묶게 된다면 골든스테이트는 꽤나 흥미로운 트레이드 패키지를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쿠민가, 디그린, 포젬스키 샐러리를 제법 키울 수 있고 여기에다가 드래프트 지명권도 많기 때문에 일단 제이크 피셔는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또 요 3명 묶으면 재밌는 그림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실제로 디그린은 언터처블이 아닙니다. 지난 2025년 2월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두고 골든스테이트는 디그린 트레이드를 고려했었어요. 케빈 듀란트 영입을 하고자 했을 때 이 조나단 쿠민가와 더불어서 피닉스 선즈가 디그린 영입에 엄청나게 관심을 내비쳤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리어스가 듀란트를 데려오고자 했으니까.
실제로 샘 아밍이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워리어스는 100% 내부적으로 디그린 트레이드를 논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샘 아밍이면 뭐 굉장히 공신력이 높은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그린이 스티브 커 감독과 싸우고 승질내고 퇴장당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디그린의 입지를 더 줄이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또 디그린도 자기 입지가 줄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으나 저는 디그린 충분히 트레이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디그린이 팀에 해악만 끼치냐? 그렇지 않죠. 4번의 우승에 빛나는 베테랑이고 여전히 훌륭한 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그린의 온오프 지표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디그린이 뛸 때 평균 시간은 27.4분이고요. 팀 야투 46.5%, 디그린이 안 뛸 때 43.7%니까 여전히 디그린은 좋은 공격 엔진입니다. 3점 퍼센테이지도 디그린이 뛸 때가 디그린이 뛰지 않을 때보다 0.9%가 높고요. 자유투 시도 개수는 디그린이 공격적이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인지 디그린이 없을 때 워리어스가 자유투를 얻어내는 빈도가 더 높았습니다. 어시스트와 실책, 이거는 뭐 비율이 비슷해요. 어시스트 늘어나는 대신에 실책도 디그린이 뛸 때는 더 늘고요. 디그린이 없을 때는 어시스트 줄고 실책도 감소합니다. 반칙 개수도 대동소이하죠. 11.9개와 11.5개. 스톡스는 오히려 디그린이 없을 때가 더 낫습니다. 대동소이하긴 합니다만 스톡스, 스틸과 블락의 합이 디그린이 뛸 때 7.7개, 디그린이 뛰지 않을 때 7.9개. 제일 중요한 건 득실 마진이잖아요. 디그린이 뛸 때 워리어스는 상대보다 2점을 더 넣었고 디그린이 벤치에 있을 때 워리어스는 마이너스 0.4점의 손해를 봤습니다. 결국 디그린이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인 거 분명하다는 거죠. 다만 실책과 반칙과 자유투가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올 시즌 현재 실책 3.2개는 커리어 최다입니다. 그리고 ATR, 실책과 어시스트의 비율은 커리어 최저예요. 반칙은 3.4개, 커리어 최다고요. 자유투 65.2%는 커리어 또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 항목에서 지금 최악을 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책 내용을 살펴봐도 머리가 아픕니다. 올 시즌 61개 실책 가운데 52개가 패스미스 실책이에요. 패스미스 실책은 대부분이 라이브 볼 턴오버입니다. 플로우 위에 실책된 공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커리어 통산 디그린의 실책 분포도를 살펴보면 커리어 통산 실책이 2101개예요. 근데 패스미스가 1502개. 무지막지하게 많은 거죠. 그리고 로스볼, 그냥 내가 뭐 턴오버 스스로 저지르는 거죠. 뭐 다리 맞고 나가거나 아니면 기름손 때문에 놓치거나 이런 로스볼 턴오버가 242개. 공격자 반칙이 249개인데 올 시즌 공격자 반칙이 지금 커리어 최다 페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해악을 끼치는 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골든스테이트가 지금 애매하게 성적 내고 표 팔고 그 다음에 스테픈 커리에게 우리 지금 윈나우야 라고 하는 척 한다면 디그린을 그대로 남겨두겠지만 큰 변화를 위해서는 디그린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통해서 내보내고 스티브 커 감독과 재계약하지 않고 올 시즌이 마지막이거든요. 아직까지 연장 계약 제시를 안 했어요. 그렇다면 저는 골든스테이트에게 그래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수 있지 않을까. 디그린이 지금 없다고 해서 골든스테이트 수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공격의 흐름이 꺾이는 시절은 이제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한 변화를 한번 감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에게 또 이런 컨텐츠를 한번 제공하고자 열심히 만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획한 제11차 동부여행 골든스테이트 3연전입니다. 뉴욕 닉스와 골든스테이트, 워싱턴 위저즈와 골든스테이트 1층에서 봅니다. 그리고 보스턴 셀틱스와 골든스테이트 3연전을 저희가 3월 14일 출발로 현재 모객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 2차에 45명 오셨거든요. 3차도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성탄절 연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